네, 이달의 달달한 10분 전략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위원님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죠, 위원님도? 네, 감사합니다. 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달달한 공략 포인트부터 체크하고 가시죠. 네, 오늘의 포인트는 다시 뛰는 기대 인플레, 페드의 긴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입니다. 사실 상승률, 인플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 이제 상반기까지만 인상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천천히 동결하고 또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낙관론이 펼쳐졌었는데 사실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 높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대응 방법도 그 CPI 지표에 따라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자세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뉴욕 지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고 갈게요. 자, 대형 기록이 침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로 발표가 됐어요. 2개분기 연속에 역성장을 하는 기술적 경기 침체는 모면을 했지만 영국 중앙은행은 1분기부터 5분기 동안 침체 전망을 내놓으면서 영국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필드의 추가 증시 우려가 나왔고 또 그간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출현하면서 신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죠. 자, 미시간대 5년 단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변화는 없었지만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4.2%로 전달 대비 상승을 하면서 추가 긴축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또 금리에 민감한 2년물 채권 금리와 또 달러 인디스가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요. 코스피가 2,500박스권 상단 돌파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기관들의 거센 매도세가 박스권 돌파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들만 외롭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피 대비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코스닥의 경우 보시면요.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를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받아내면서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기준금리 상단과 피고 시기 등에 대해서 연준과 시장의 동판 이몽이 어느 정도 그 괴리를 좁혀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 또한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시장 국내 테마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M 대화형 AI 완승 관련주로 부각되었던 소프트센의 차트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센이 AI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프트센 우선주가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또 각 소프트센 분주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로 줌 인터넷과 또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빅트나인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챗GPT 관련주들이 뒤를 따르고 있지만 예전만큼 강한 테마는 형성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본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픈릿지 테크놀로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레이저셀이 지금 한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바운틱스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소셜 어플리케이션 본디가 앱스토어에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마존의 웹 서비스 AWS와 협력사로 부각된 소프트웨어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쌍용정보통신이 그 뒤를 따르고 있지만 아직 강력한 테마는 형성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간만에 추억의 대북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협회장이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서 정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대형솔루텍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후발주로 일신석재, 신원 등 이렇게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나노신소재라든지 DNT 그리고 금양과 같은 2차 전지 섹터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역시 강력한 테마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같은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점점
이 연준과 시장의 괴리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CPI 지수 발표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모습은 시장의 기대가 조금씩 무너지면서 연준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가 종료되고 경기 침체라는 먹구름이 확실히 거치기 전까지 사실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테마주 위주의 짧은 매매 전략 유지하시는 말씀 드리겠고요. 상승시마다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테마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코스닥이 이제 잠깐 빨간 불을 켜줬는데 언제까지 이 상승세를 유지할지는 장 후반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에서는 각형이나 파우치형 배터리가 주로 쓰였는데 뭐 테슬라에 이어서 GM까지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원통형 배터리 생산에 좀 나서는 모양인데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원래 테슬라의 전유물이었죠. 뭐 현기차, GM, 포드, 볼보 등 각형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던 기업들이었고요. 그리고 BMW, 아우디, 포르쉐 등등 고급차들은 디자인 면에서 유리한 파우치형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GM과 포드 등 그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그 원통형 배터리를 차세대 배터리로 채택하면서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원통형 배터리 시장 5년마다 2배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한 3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따라서 국제 배터리셀 대표 기업인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SK온 역시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서둘러서 구축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4조 원을 투자해서 충북 오창 산업단지의 생산 라인과 또 미국 애리조나주의 배터리 공장을 재추진하면서 2023년 하반기부터 배터리 양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경우에도 충남 천안 공장에서 올해 3월 원통형 배터리 시험 생산이나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 배터리가 적용되고 있었지만 이제 그 트렌드가 원통형 배터리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가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인데요. 그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보시는 유명한 종목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동국산업입니다. 우리가 동국산업은 사실 또 풍력 에너지, 풍력 관련주를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동사가 880억 원의 투자 공시를 통해서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형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 제조 라인 신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사실 니켈 도금 강판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습니다. 5개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장 가시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사가 텅스텐 소재 사업을 하던 불테코리아를 인수를 하면서 텅스텐 소재 매출에 대한 그 성장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풍력 재생에너지 관련주로 상당히 앞에 시세를 뒀지만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냐면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 상단에 5,000원 저항권에 설정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3,6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주는 바로 동국산업이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이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 3,600원 이렇게 체크해 드릴게요. AS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위원님께서 오늘 AS 꼭 해주시겠다는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레이저셀이고요. 현재도 시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죠. 오늘 장중에 21%까지 급등 나오면서 목표가 도달 단숨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까지 수익률도 꽤 많이 났을 걸로 보이는데 계속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수익 실현 해볼까요? 네, 앞으로 그 AI 반도체 시장이 커질까요? 커지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I 관련주들 최근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나타내면서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만큼 수요가 급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이 많은데요. 그중에도 레이저셀이 대장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바닥권에 시작하는 안정적인 종목이고요. AI 반도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메모리 관점에서 속도와 용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사가 그 수의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저셀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매집이 일어난 이후에 AI 반도체 관련주로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일단 1차 목표가 항상 저항권에서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0,000원 도달하면서 본 방송에서도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을 준다라면 다시 한번 이 최근의 저점 라인이죠. 이 8,5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다시 10,000원 목표가 또 도전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이저셀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8,500원 지지 여부 확인하고 조정 시에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또 다시 한번 관심권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나 더 AS 받아볼게요. T3입니다. 장중 8%대 급등 나왔고 이제 어느 정도 주가를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은 추가 상승 가능합니까, 위원님?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죠. 게임 소프트 개발 업체이기도 하고, 또 한빛 드론이나 또 이러한 재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T3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 박스권,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한다라면 상당히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모멘텀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또 수익 챙겨가시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T3는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신데요. 어떤 말씀 담아주실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내일은 발렌타인데이, 달에가 드리는 달달한 초콜릿 같은 종목 받아가세요라고 한번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항상 달달한 10분 시청하시면서 또 좋은 수익 챙겨가시는 이러한 부분에서 또 내일은 더 큰 수익을 또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가득 있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달달한 초콜릿 같은 종목 많이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발렌타인데이 우리 이다리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